안녕하세요, 레이크입니다. 오늘은 보통의 사람들이 대부분 궁금해하는 주제, 바로 왜 돈 모으기가 이렇게 힘든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매달 열심히 일하고 절약도 하려고 노력하는데 통장 잔고는 늘 비슷하죠? 심지어 가끔은 더 줄어 있기도 하고요. 왜 항상 돈의 압박감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오늘은 돈 모으기가 힘든 진짜 이유들을 하나씩 파헤쳐보고 각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지출도 함께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학생 때는 월 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첫 직장을 잡고 월급 200만 원을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더 좋은 옷을 사고 더 비싼 카페를 가고 택시도 자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승진해서 월급이 300만 원이 되면 또다시 지출 수준이 올라가죠.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더 비싼 브랜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 더 좋은 걸 써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수입이 아무리 늘어도 저축할 여유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수입이 늘 때마다 저축 금액부터 먼저 늘려야 합니다. 만약 월급이 50만원 오르면 그중 적어도 반 이상은 바로 적금을 넣거나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과는 안 봐도 계속 똑같겠죠? 다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즉석 만족 욕구. 보통 사람은 미래의 큰 만족보다 지금 당장의 작은 만족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특히 더 심각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원클릭 주문, 당일 배송, 간편 결제 등 뭘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몇 초 만에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뭔가 사고 싶으면 돈을 모으고 매장에 가서 고민하고 결제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건가?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할 틈에 이미 결제가 끝나 있거든요. 만약 충동구매 발작이 일어났을 때 장바구니에 하루만 담아놓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내가 필요해서 구매하는 것인가? 몇 시간만 고민해도 아마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있어? 라고 하며 넘어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목표의 부재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돈을 모으자라는 막연한 생각만 있고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모을지 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동기부여가 안 되겠죠? 오늘 하나 정도 사도 되겠지? 이번 달은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자꾸 예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돈을 모으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돈을 모으는지 모르니까 의지력이 약해지는 거죠. 반대로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2년 후에 전셋집 이사를 위해 3천만 원 모으기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매월 125만 원씩 모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지출을 할 때마다 이거 사면 내 목표가 한 달 늦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앞으로 목표를 세워보세요. 구체적이면서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말이죠. 그래야 현실적이면서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수입과 지출 파악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확히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확한 월 지출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충 150만원 정도? 이렇게 대답하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라고 하면 더 많은 지출을 했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특히 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하다 보니 돈 쓰는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10만원을 내면 내 돈이 나간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지만 카드로 긁으면 그런 실감이 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작은 지출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커피 한 잔 5,000원, 편의점 간식 3,000원. 이건 큰돈 아니지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한 달 모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한 달만이라도 모든 지출을 기록해보세요. 가계부 어플을 사용하든 수첩에 적든 상관없이 말이죠. 내가 정확히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알아야 절약할 부분도 찾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이유는 사회적 압박과 비교 심리가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되는 거죠. SNS가 이런 현상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친구들의 해외여행 사진, 맛집 인증샷, 새로 산 명품 가방 사진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나도 뭔가 해야겠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무리해서 여행을 가거나 비싼 브런치를 먹으러 가거나 명품을 사게 되는 것이죠. 진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남들과 비교해서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혼자만 도시락을 싸올 수 없으니까 따라가게 되고, 회식 자리에서도 쿨하게 계산을 나눠서 하게 되죠. 이런 지출들은 개별적으로 크지 않아 보이지만 누적되면 정말 큰 금액이 됩니다. 앞으로 자신만의 기준을 확실히 세워보세요. 이번 달 외식비는 15만원까지만, 이렇게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친구들과 만나는 거예요. 진짜 친구라면 나의 사정을 이해해주거나 도와줄 거예요. 6번째 이유는 비상금 부족으로 인한 악순환입니다. 비상금이 없어서 생기는 악순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겼을 때 저축한 돈을 깨거나 대출을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열심히 6개월 동안 300만원을 모았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나서 수리비로 200만원이 들어간다면 저축한 돈을 빼서 써야 하죠.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저축해봐야 소용없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포기하게 됩니다. 저축을 하기 전에 먼저 비상금부터 만들어 보세요. 월 생활비의 3에서 6개월치 정도를 비상금으로 따로 저축하고 그 다음에 목적 있는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 이유는 잘못된 저축 방법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저축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경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는 돈을 저축하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를 다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는데 이렇게 하면 절대 돈이 남지 않습니다. 지출은 항상 수입만큼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적금 금액을 너무 높게 잡는 실수도 많이 합니다. 야심차게 월 100만원씩 적금을 넣겠다고 했다가 3개월 만에 해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축은 무조건 선저축 후에 지출한다는 원칙을 만들어 보세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저축할 금액부터 먼저 빼놓고 나머지로 생활하는 습관을 말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무리하지 말고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10만원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월 50만원을 3개월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아본 돈 모으기 힘든 7가지 이유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 두 번째, 즉석 만족 욕구. 세 번째, 명확한 목표의 부재. 네 번째, 수입과 지출 파악 부족. 다섯 번째, 사회적 압박과 비교 심리. 여섯 번째, 비상금 부족으로 인한 악순환. 일곱 번째, 잘못된 저축 방법.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겠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룬다면 돈도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